네, 이항영의 월가이드 함께하겠습니다. 이항영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가 빠지지는 않고 있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무언가가 나오지 않는다면 또 불안한 모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네, 맞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주식시장이 똑같은 재료를 갖고 좀 기대감이 있는 거죠.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6월 9일자부터 시작했는데 이틀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 이틀이나 뭐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크진 않지만은요. S&P이 오늘도 좀 올라가면서 어저께는 거의 강보합 뭐 1포인트 뭐 조금밖에 안 올라갔는데 어떤 날짜로 보면 3일 연속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S&P 5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상 최고가 대비 불과 1.2%, 그러니까 포인트를 보면 100포인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게 아시다시피 단위가 지금 6,000포인트 이런 정도 단위인데 뭐 100포인트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스닥 중에서도 나스닥 100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수로 보이는 건 나스닥이지만 많은 분들이 실증적으로 느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ETF나 하시는 것들은 나스닥 100을 갖고 운영하는 거거든요. 1등, 100등, 1등에서 100등. 그거는 지금 연초 대비도 한 5% 가까이 올라갔고요. 지금 사상 최고가 대비 지금 1%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사상 최고까지 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감에 와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물론 특징주로 보면 역시 대표적인 것이 지금 지난주에 거의 폭락했던 테슬라가 오늘까지 해서 오늘 또 나름 또 3, 4%, 네. 5%까지 반등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악재거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세계은행이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고요. 또 연준의 독립성이 또 침해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센트 장관을 차기의 이제 페드 의장으로 조금 부상하고 있다며 파월 의장을 좀 머쓱하게 만든 것 같은데 이게 악재에도 좀 뉴욕 증시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또 하나 남아있죠. CPI가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밤이죠. 오늘 밤에 9시 반에 발표될 텐데요. 그걸 앞두고 뭔가 좀 대기하는 그런 수요들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지금 전체적 목표 지수로 내리다가 목표주가 최근에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익에 대한 흐름 이런 것들이 여전히 시장에 좀 밑바탕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수많은 얘기들 오늘도 보면 이제 베센트 장관이 뭐 유력하다 다음에 이런 것들은 아직 먼 얘기이기 때문에 누가 그만둬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만둘 마음이 없는데 뭐 그런 얘기는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날카로운 인사이트 주제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미국 증시 지금이라도 늘리는 것이 맞을까요? 사상 최고가 임박하고 있는 뉴욕 증시입니다. 지금이라도 미국 주식 늘리는 게 맞나? 자, 보유는 맞는데 지금 더 늘려도 되는 걸까요? 네, 오늘 본질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자고 해서 이런 주제를 한번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S&P 500은 최고가 대비 1.7%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2월 19일 날 기록했던 거가 되겠고요. 화면에서 보다시피 다우와 나스닥은 작년 12월 4일과 12월 각각 12월 16일인데요. 그때 가격 대비 최고가 대비 다우지수는 4% 그리고 나스닥이요. 전체를 나누면 2.2%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 100. 여러분들 흔히 얘기하는 QQQ. 3배짜리 하신 분들 TQQQ라고 얘기하는 거. 그것들은 지금 볼가 1.05%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라도 사상 최고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겠는데요. 가장 최근 들어서 뚜렷한 흐름은 기관 투자가들. 우리나라로 보면 흔히 이제 국내 뭐 개인, 기관, 뭐 외국인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전체 이제 기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기관 투자가들이 다시 주식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올 수 있냐면요. 스테이트 스트리트라는 자산 운용사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스파이 할 때 그 스파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트 스트리트에서 주식 투자의 위험도 이런 걸 선호도를 조사했는데 이것은 개인이 아니라 기관 투자를 상대로 조사하는 것인데요. 지난 달까지요. 3월부터 5월까지 보면 최근 3년 동안에 가장 심각할 정도로 베어리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가운데 선에서 아래쪽 빨간색 베어리시 하면 위험을 싫어한다는 의미가 되겠고 위로 가면 위험도를 선호한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네. 아래쪽에 있던 기간이 최근에 3년 동안에 가장 높은 긴 구간까지 갔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지금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 그런 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관 투자가나 개인이나 똑같죠. 난 주식을 팔아놓고 줄여놨는데 주가 올라가면 뭐 어떻게 됩니까? 짜증이 나죠. 그런 우리가 흔히 해서 포머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딱 그런 거를 지금 기관 투자가들이 느끼고 있고 그렇게 되면 기관 투자는 가장 따져야 되는 것이 벤치마크입니다. 벤치마크.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벤치마크를 무시하는 경향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희는 방송을 통해서 보여드리지만 개인 투자는 별로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렇지만 기관 투자가들은 항상 대상이라는 거. 벤치마크 대비보다 수익이 더 낫다 아니면 덜 낫다는 건데 주식을 줄이다 보니 벤치마크 대비 진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분들은 빨리 입장해서 주식을 빨리 사야 되거든요. 그런 이제 영어식을 보면 멜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리고 빨리 녹아서 빨리빨리 사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시기가 와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추세를 봤을 때 보면 이 분석에 따르면 스테이트 스트리에 따르면 6월 말까지 이번 분기 말까지 상반기 말까지 그런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밸류에이션, 그래서 멀티플이라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22.7배 정도까지 와 있기 때문에 최근 5년 평균, 10년 평균보다 상당히 위에 있는 건 맞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가서 사상체 효과를 한번 최소한 터치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이런 스테이트 스트리트 얘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EPS입니다. 주당 이익의 증가세가 다시 확인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전체적으로 연간으로 보면 주당 이익의 전망이 꾸준히 조금씩 내려가는 게 상례입니다. 뭐 우리나라 대부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이번에는 올해는 2월부터 빠른 속도로 좀 내려가다가 이게 4월 달에 이제 피크를 이뤘고요. 네. 5월 5월 중순부터 다시 의외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익 전망이. 그래서 저희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익 전망이 S&P 500 기준으로 보면 2월 달의 고점이 12개월 예상치가 279달러였는데요. 280달러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림은 여러분들이 한국 주식만 하셨던 분이나 미국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시면 이런 그래프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그래프가 아예 없는데요. 미국은 딱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79달러, 280달러가 뭐냐면 앞으로 12개월 후에 S&P 500의 주당이익이 280달러라는 걸 딱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컨센서스가 나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투자하는 사람, 뭐 저 같은 경우에 전문가니까 알겠지만 한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 주가가 올라 3.포인트만 한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코스피에 향후 12개월에 주당 이익을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럼 조사하지 않았는데 미국은 S&P 500을 딱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익 전망의 상향이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는 가장 밑바탕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포먼을 느낀 기관 투자가들이 바로 이런 걸 보고 주가 올라가니까 서둘러서 지금 사고 있고 따라서 사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위험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다시 올라갔을 때의 경우에 주가는 피크를 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주가 계속 올라가진 않겠으나 주가는 지금 상당히 약간은 좀 상향하는 추세를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 그림 어제도 보여드렸던 것들인데 결국은 멀티플의 변수죠. 이익이 있고 또 하나는 금리에 따른 멀티플 몇 배인데 몇 배도 약간 더 위로 올라갈 찬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면 어제도 우리가 뉴욕 연방은행의 기대 인플레이션 물론 뉴욕 연방은행이기 때문에 미국 전역을 따진 건 아니지만요. 뉴욕 연방은행 기준으로 보면 1년 후, 3년 후, 5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 하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 금리가 조금 하향한다는 것이 확인되면 멀티플 몇 배가 올라갈 수 있는 변수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러다 보니 월가 IB들이 어제도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4월 달에 이후에 보면 2, 3, 4월 하면서 최소 11군데의 IB들이 목표 지수를 내렸거든요. 네. 근데 어저께까지 해서 JP모건, 바클레이스까지 하면서 5군데가 목표 지수를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 것은 그만큼 월가의 시각들이 조금씩 우호적으로 좀 바뀌고 있다라는 것. 다만 아무리 목표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아직까지는 컨센서스가 6,000포인트가 조금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보다 약간 아래에 있습니다. 평균으로 컨센서스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너무 무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장은 좀 안정감을 갖고 있다는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희망과 희망을 드리는 통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역사적 통계는 통계일 뿐이고 절대로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은 워낙 오래된 역사 그리고 하나하나의 단위가 통계가 잘 잡혀 있기 때문에 어떤 소위 계절성이나 경향성을 갖기 마련인데요. 최근에 워낙 2월 달부터 3월 달, 4월 달까지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과 5월 달에 두 달 동안에 주가가 20.8%나 반등했습니다. 두 달 동안. 그러면 두 달 동안에 연이어서 두 달 동안에 이렇게 20% 이상 올라간 게 몇 번이나 있었느냐? 1950년 이후에 이게 불과 5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5번밖에 없던 경우의 수가 통계적 의미는 물론 약하겠죠. 수학적으로 약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랬을 경우에 1개월 후, 3개월 후, 그리고 6개월 후, 12개월 후 보면 한 번도 예외 없이 주가는 모두 플러스가 났고요. 특히
무서운 것은 12개월 후에 주가의 상승률 평균이 30%나 네. 됐다는 건 상당히 큰 어떤 통계가 있다. 물론 5번밖에 안 돼서 통계적 의미는 약할 수 있겠지만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너무 시장을 어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욕심만 내리지 않는다면 네. 여전히 미국 주식은 꾸준히 투자할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사상 최고가 인방 욕심만 내지 않는다면 지금 안정적인 모습을 같이 누릴 수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네요. 저희 실시간 댓글로 이런 채팅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나스닥 지수 ETF와 S&P 500 지수 ETF도 간간히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10년 이상 장기 투자해도 그게 더 좋을까요? 이 질문하신 분의 채팅창에 이름이 어린 반려 주식이라고 쓰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식을 이제 반려동물 이렇게까지 느끼면서 꾸준히 갖고 간다는 건데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필명이라고 하나 아이디 명을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아지건 가요인을 키우신 분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갑자기 밥을 안 줬다 주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식은 나죠. 꾸준히 갖고 가는 것이 그냥 최선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릴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주식의 고점과 저점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분이 누군가 있다 그러면 샀다 팔았다 하시면 큰 돈을 벌겠죠. 그렇지만 제가 여태까지 이 업계에 꽤 오래 있었는데 그런 사람을 제가 단 한 명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 주식은 꾸준히 여러분들이 적립식으로 매달 얼마 아니면 매주 얼마씩 꾸준히 사가는 사람이 모아가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최대로 돈을 벌 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웬만한 분보다는 돈을 더 꾸준히 네. 모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실제로 미국 주식은 사두면 오르는데 국내 주식은 장기 투자하면 장기 손상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의견 주시는데 그게 바로 미국 증시의 또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날카로운 인사이트 살펴봤고요. 바로 간밤에 있었던 이제 따끈따끈한 월가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CNBC가 보도했습니다. 애플 WWDC 2025 시장 반응 총정리인데요. 늘 연마다 큰 관심을 받는 행사가 이번엔 좀 달랐는데요. 시장 반응 총정리 살펴볼까요? 네, 어저께 이제 애플의 이제 그 WWDC가 일주일 동안 하는데 어저께 개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상 자체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10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 당일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월가에 실망하면서 주가는 1.3%인가 떨어졌었고 여기저기서 이제 불면 소리가 많이 났는데 어저께도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워낙 눈높이가 낮아져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할 것도 없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가를 사거나 파는 것은 제 입장에서 보면 권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제가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그 반응은 월가의 대부분의 반응은 제가 말씀드린 것과 그게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똑같습니다. 일정 수준 실망한 것도 맞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월가의 애널리스트의 시각입니다. 개인 투자가들이 아닌 애널리스트 시각은 상당한 어떤 기대감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망할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에 대한 판단이 바뀌었는지 그걸 한번 보셔야 되겠는데요. 상당수의 IB는요. 기존의 매수 의견이면 매수를 그대로 유지했고요. 아니면 중립이다 그러면 여전히 중립을 유지했고 목표 주가를 바꾼 사람도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각을 그대로 유지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낮은 수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전히 애널리스트의 목표 주가는 다릅니다. 바클레이즈는 173달러, 물론 오늘도 150달러짜리도 있고 했는데요. 골드만삭스 253달러까지 아래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는 목표 주가 낮은 데부터 위로 올라가는 숫자로 되겠는데요. 바클레이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기기에서 결국은 장기적으로 AI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 보면 시사점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UBS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 210달러 얘기하고 있겠고요. 이것 때문에 딱 UBS는 벌써 의견 자체가 중립이지 않습니까? 네. 이건 자체는 AI가 나오고 뭐 한다고 해서 갑자기 아이폰 수요가 크게 늘어날 일은 없다. 기존의 의견이나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이제 모건 스탠리부터 의견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비슷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낙관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상당한 상승 여력이 있다. 17%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중심 어저께 얘기했던 iOS 새로운 버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 상당히 또 혁신적이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JP 모건은 240달러를 제시하고 있겠고요. 역시 이것 때문에 아이폰을 갑자기 널 팔리는 게 아니라 꾸준한 수요가 AI의 어떤 접근을 통해서 꾸준한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 중에 제일 목표 주가 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250달러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관점 유지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 여력, 무려 26%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셔줘야 되겠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애플 인텔리전스의 차기 어떤 순서가 약간 어떤 계획 시간이 좀 뒤처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도 또랬다라고 네.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현재요 목표 주가 평균은 월가에서 228달러에 투자하는 매수를 갖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바클레이즈, UBS, 모건 스탠리, JP 모건에서 이제 골드만삭스 등등에서 애플 WWDC에 대한 소식 월가 한마디씩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 볼 텐데요. 테슬라 올랐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네, 오늘 크게 올랐습니다. 6% 가까이 올랐는데 지금 사흘째 승승장구하고 있는 주가 흐름이네요. 함께 보시죠. 6월 12일 로보택시 바로 황금기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테슬라 로보택시가 12일부터 시험 운행에 들어갑니다. 드디어 D-Day가 다가왔군요. 머스크 CEO와 트럼프 대통령의 불화가 다소 진정됐다는 소식도 전해지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 지금 당근할 거 아니다. 조금 딴 데만 갖다 두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잘 되길 기대한다며 얘기하는 거죠. 뭐 그 속마음은 어떨지 모르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도치 있죠? 혁신 부서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그만두게 된 날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일론 머스크가 화답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트윗에서 이렇게 날렸습니다. 아주 이런 얘기를 정확히 제가 직역을 하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놀라운 부서에서 하면서 미국의 소위 재정을 좀 재정 적자를 완화하는데 내가 큰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어떤 기회를 주신 또 트럼프 대통령님께 큰 감사를 드린다고 얘기하면서 역시 최근의 통과는 약간은 다른 톤을 했는데 역시 뭐 미국 사람의 그 정말 그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말은 계속된다, 막 계속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뭐 그건 그렇고요. 실제로 오늘 있었던 일을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알려진 거로 이제 6월 10일부터 이제 로보택시를 10대에서 20대로 시작한다는 건 이미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이제 블룸버그에서 얘기한 건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아직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6월 10일 날 한다고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텍사스 오스틴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텍사스 오스틴의 교통국이죠. 도로 운수 교통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뭐냐면 자율운행 자동차의 사업을 허가했다는 걸 리스트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미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은 뭐 워낙 SNS를 많이 보시니까요. 혹시 보신 분은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또 지나가다가 우연히 찍었습니다. 네. 지금 테슬라의 그 모델 Y입니다. 지금 나오는 거가 모델 Y의 자율주행 차가 텍사스 오스틴에서 시험 운행을 하는 거를 네. 한 두 대가 같이 한 대인지 두 대인지가 제가 본 건 한 대는 정확히 봤거든요. 한 대를 받는 거 두 대 같이 동시에 지나가는 걸 찍었어요, 영상을. 예. 그러면서 사람들이 야 이제 진짜 시작이다 하면서 오늘 테슬라가 주가가 오늘 또 급반등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반대로 다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웰스파고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거 너무 말도 안 된다는 얘기하면서 저기 또 지금 또 60%가 떨어져서 목표 주가 130달러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또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것은 저희하고 별로 이런 얘기를 안 하지만 테슬라가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갈등 관계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대신해서 저렇게 테슬라랑 사이가 틀어지면 좋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주식들이 올라가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들은 투자 판단이 유의하시라고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흔히 해서 스타링크랑 거의 비슷할 수 있는 일을 한다고 얘기하는 건 AST 스페이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요. 이것도 주가 좀 급등하고 있겠고요. 스페이스X랑 또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거가 로켓랩이라는 회사인 거 많이 알려진 회사입니다. 급등하다 오늘 또 급락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옵티머스 같은 로봇 사업을 하는 서브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한결같이 이 회사는 적자 회사들이거든요. 뭐 성장성을 떠나서 이런 것들은 너무 이런 것들을 투기적으로 매매하는 것은 잘 할 수 있는 분만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좀 투자에 유의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렇군요. 테슬라 경영진이 텍사스주 오스틴 시내를 주행하는 로보택시 영상을 공개하면서 많은 기대감을 안고 있습니다. 정말 이 자율주행이 큰 획을 그을까? 이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 테슬라 계속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 이어가 볼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픽입니다. CNBC가 보도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상승세가 예상되는 5개 주식 매수 권고해서 딱 종목 5개를 꼽았는데 어떤 것들 올라와 있나요? 네,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5개 주식은 해볼 만하다. 이게 여전히 계속 매수 및 혹은 강력 매수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 아실 만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역시 엔비디아를 여전히 목표 주가 180달러 하면서 그 매수 의견을 제시했고요. 필립 모리스는 이제 담배 회사 하는 거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여전히 목표 주가 200달러를 목표 주가를 올리면서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겠고요.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아마 익숙하지 않은 회사는 하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부트반이라고 해갖고요. 예를 들어서 카우보이 복장 같은 것들로 하면 거의 독과점적으로 하면 상당히 유명한 회사가 되겠는데요. 이 회사도 지금 상당히 지금 의견을 상향하면서 주가에 대한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밖에는 아마존과 넷플릭스 워낙 잘 아시는 회사지만 아마존과 넷플릭스도 각각 249달러랑 1,490달러로 목표 주가를 최근에 올려놨거든요. 목표 주가 상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투자액의 매수를 재확인해 놨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나와서 말인데요. 예전에 이학년 교수님께서 엔비디아 갈 거라고 사라고 계속 모아가라고 줄기차게 외치시는 거 방송에서 많이 봤었는데 후회되네요라는 의견도 있는데 지금부터 또 함께 하시면 되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미국 주식은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후회하기에는 살만한 주식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후회하시기보다는 마음에 드는 것만 한 주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도 감사드립니다.